안녕하세요. 발로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주택 플래닝 어떤 분의 사례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주택 플래닝 사례를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40대 분이었다면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 플래닝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지만,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웬만한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전세집도 한 4, 5억씩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대안으로 오늘 한번 이런 것도 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주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 신혼부부들의 자산 상황은 어떠했나요? 네, 일단 이 신혼부부, 오늘 소개하실 부부는 작년 10월에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실제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간지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상황을 보면은 남편분은 시청역 인근이 직장이었고요. 그리고 부인분은 공무원으로 구로구 구로동 인근이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2021년에 자녀도 출산 계획도 있고, 다양한 자금적인 플랜으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재산 현황을 보면 결혼 전에 그래도 재산 상황이 좋았습니다. 일단 남편분이 일단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빌라 전세 보증금으로 1억 8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저축 포함해서 3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되실 분이 4천 정도 현금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보조가 2억 정도 해가지고 총 4억 5천 정도로 이제 주택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능하면은 임대보다는 매매로 집을 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서울 직장을 다니고 계셨고 4억 5천으로는 서울에 아파트 사기도 좀 애매한 자금인데, 주거와 월세 받을 수 있는 상품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예전에는 4억 5천이면 참 많은 돈이었고, 주택을 사고도 충분히 남는 자금이었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참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었죠. 웬만하면 이제 다 10억대, 20평대 아파트들도 10억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참 어려워졌죠. 그리고 본인들은 4억 5천이면 자금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추천을 해드렸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아파트를 6억대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는 것과, 또 하나는 투룸 오피스텔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구로구 오류동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 오류동 지역의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피스텔로 가게 되면은 자금이 좀 남아서 임대 수익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실내 내부 전용 면적은 사실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신축이었거든요, 오피스텔은요. 아파트는 거의 15년 된 아파트였는데, 실제 주거 환경은 오히려 더 오피스텔이 좋았습니다. 역세권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을 했을 때 자금 상황을 보면, 매매는 2억 9,600짜리였습니다. 신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좀 많이 들어가죠. 4.6%가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4.6%에다가 등기비용까지 1,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담보대출은 5천 정도 받게끔 해서 2억 6천 정도가 내 이제 투자 자금이 됐고, 그리고 4억 5천이니까 한 1억 9천 정도가 남죠. 그 돈은 이제 제가 병원 가능한 상가를 사드리면서 3억 4천의 매매가에 월세는 2천에 16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4억 5천으로 이 두 가지를, 월세도 받고 주거도 해결하게끔 만들어 드렸던 사례입니다. 사실 이 투룸 오피스텔의 내부나 이런 부분들이 참 장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룸 오피스텔로 주거를 해결하셨는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룸 오피스텔 투자적인 측면은 어떠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불과 2, 3년 사이에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훨씬 메리트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은 지역에 아까 두 가지 추천해드렸다 했잖아요. 그 아파트하고 비교 한번 해봐드릴게요. 사실 이 아파트 나쁘지 않습니다. 오리동역에서 한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20평대 아파트가 6억 한 3천 정도 해서 사도 됐습니다. 약간 대출을 끼고 사도 됐는데 이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오피스텔은 2억 9천인데 신기하게도 두 개가 전세는 비슷했어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고 이 오피스텔은 신축인데 전세 가격은 한 3억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파트를 안 가시고 오피스텔을 가신 이유는 일단 오피스텔은 모든 게 풀퍼니쉬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세탁기, 냉장고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하철도 가깝고 또 이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거에 꽂혀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안 오를 거라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실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은 이유만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떨어질 땐 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오피스텔로 이분들은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오피스텔에서 무조건 가격이 안 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하면 원룸만 생각하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도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아파트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들이 입지가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1억대 자금으로 상가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네, 제가 바로 전편이 병원 가능한 상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병원 가능한 상가를 투자를 하신 건데요. 3억 4천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165만 원의 월세를 받았고요. 임대계약도 5년 이상으로 임대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했죠. 그러면 3억 4천에서 대출은 1억 5천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오피스텔을 살 때 5천 정도 대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억 5천 하면 총 2억의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에도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5천에도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1억 5천까지 이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분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순소득으로 이자 다 빼고. 그럼 1억 8,500 정도 투자를 해서 1,980만 원의 월세를 받아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자 450만 원, 그 다음에 1년에 450만 원, 그 다음에 주거용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 해서 그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거의 100만 원 가까운 월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저축을 또 해나가는 플랜을 만들어 드려 가지고요. 자녀 교육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집을 좀 늘려가거나 할 것도 생각을 해서 자금을 좀 축적해가는 이제 그런 플랜을 짜드린 건데요. 신혼부부 때는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주거를 안정화시켜서 돈을 만들어 간다 한다면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주택 플래닝을 해준 게 바로 신혼부부의 주택 플래닝 사례입니다. 네, 다음 주택 플래닝 사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